리플의 최대 보유자는 누구? 업비트가 1위라고 합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들어간 거야?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자까지 지금은 이제 뭐를 매수하고 있다? 리플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업비트에서 개인 중 최대 보유자는 리플을 지금 이제 25억 개로 보유 중에 있으며 한국에 대한 리플 수요가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리플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누구를 사랑해요? 미스터 리플을 사랑한다.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제 밥 처먹고 술 처먹고 싶어 늦게 들어와가지고 개새끼 그 말씀드리 리플 상위 20개 지갑 중 2개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거래소 소속이며 리플 50억에 대한 리플이 락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중된 보유 구조는 탈중앙에 대한 논란이 불러일으키지만 법적 명확성이 확보가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될 것이다,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또 안 좋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전망 재뿌리기, SEC,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또 ETF에 대해서 또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9월 16일부터 18일날 진행을 하고 있는 FOMC에 대한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이제 SEC에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사료가 되고 있네요. 승인 대기 중인 가상자산 ETF는 90개 이상으로 알려졌어요. 아, 더럽게 많죠? 지연이 계속되더라도 향후 12개월 내 주요 30개에서 40개 가상자산의 각각 ETF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SEC 내부에서 폴 에킨스가 누굽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화적인 여러분들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리플에 대한 현물 ETF는 무조건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의 알트코인 노출 확대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대규모 자금 유인까지도 촉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리플, 스테이블 코인, CBDC 빠르게 진출한 비결을 보시게 되시면은 국제 송금에 대한 효율화를 위해서 개발된 리플과 XRP, 빠른 처리 속도, 금융권, 이해 쉬운 합의 체계로 각광을 받고 있죠. SEC 리플이 판매한 XRP도 증권이라며 기소를 하였지만 지금은 이제 SEC가 여러분들 패소를 했고 리플이 승소를 잡았다. 기간에 판 리플만 증권으로 인정이 돼서 지금 현재 리플 SEC에서 지금 현재 리스크에서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이 이게 좀 좋더라고요.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서 국제 송금 불합리에 해결합니다. 리플에 대한 핵심 서비스는 ODA라고 합니다. On Demand, 지금 Liquidity라고 해서 ODA를 리플을 중간 통화로 활용을 해서 국제 송금에 대한 근본적 비효율성을 해결한다. 언제 송금이 일어나는지 모르니 은행은 해당 계좌에 넉넉히 잔고를 확보해 둘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잔고 확보 그리고 잔고 유지에 대해서 자본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지금 리플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제 솔루션으로 성장하고 있다.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결제 송금을 보내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8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걸릴 수가 있는데 리플로 지금 스위프트를 만약에 대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0.1초도 안 걸리죠. 0.001초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제 전환에 대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종장에서 기관과 고액 자산가들, 쩐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매수에 나섰음을 보이는 지표로 향후 가격 반등에 대해서 높이는 배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 대한 SBI 홀딩스는 리플과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대규모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리플 실물 결제 영역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투기적 수요를 넘어 글로벌 송금 실시간 결제, 다시 한번 글로벌 실시간 송금 결제, 리플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뒷받침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따르고 있어서 리플 상승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할. 크립토 애널리스트 기술에 대한 국제은행 통신간 협회에 대한 네트워크 스위프트를 실시간 양발행 결제 시대에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추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스위프트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러 결제는 여전히 다중적인 은행 네트워크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리플 브릿지를 통해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검증 총산에 대한 결제를 동시에 수행을 함으로써 기존에 대한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송금 의존도를 높은 신흥국에서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내포가 되고 있어서 리플에 대한 저렴한 해외 결제는 굉장히 어떻게 되고 있다? 파급력이 클 것이다. 파급력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결제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리플 스위프트 융합은 불가피한 변화에 대한 흐름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술적, 기본적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리플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얻고 있다. 리플은 $30는 그냥 돌파할 것 같은데 느낌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리플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누구를 사랑해요? 미스터 리플을 사랑한다.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제 밥 처먹고 술 처먹고 싶어 늦게 들어와가지고 개새끼 그 말씀드리. 리플 상위 20개 지갑 중 2개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거래소 소속이며 리플 50억에 대한 리플이 락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중된 보유 구조는 탈중앙에 대한 논란이 불러일으키지만 법적 명확성이 확보가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될 것이다,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또 안 좋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전망 재뿌리기, SEC,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또 ETF에 대해서 또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9월 16일부터 18일날 진행을 하고 있는 FOMC에 대한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이제 SEC에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사료가 되고 있네요. 승인 대기 중인 가상자산 ETF는 90개 이상으로 알려졌어요. 더럽게 많죠? 지연이 계속되더라도 향후 12개월 내 주요 30개에서 40개 가상자산의 각각 ETF가 등장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SEC 내부에서 폴 애킨스가 누굽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화적인 여러분들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리플에 대한 현물 ETF는 무조건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의 알트코인 노출 확대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대규모 자금 유인까지도 촉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리플, 스테이블 코인, CBDC 빠르게 진출한 비결을 보시게 되시면은 국제 송금에 대한 효율화를 위해서 개발된 리플과 XRP 빠른 처리 속도, 금융권, 이해 쉬운 합의 체계로 각광을 받고 있죠. SEC 리플이 판매한 XRP도 증권이라며 기소를 하였지만 지금 이제 SEC가 여러분들 패소를 했고 리플이 승소를 잡았다. 기간에 판 리플만 증권으로 인정이 돼서 지금 현재 리플 SEC에서 지금 현재 리스크에서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이 이게 좀 좋더라고요.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서 국제 송금 불합리에 해결합니다. 리플에 대한 핵심 서비스는 ODA라고 합니다. On Demand, 지금 현재 Liquidity라고 해서 ODA를 리플을 중간 통화로 활용을 해서 국제 송금에 대한 근본적 비효율성을 해결한다. 언제 송금이 일어나는지 모르니 은행은 해당 계좌에 넉넉히 잔고를 확보해 둘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잔고 확보 그리고 잔고 유지에 대해서 자본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지금 리플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제 솔루션으로 성장하고 있다.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결제 송금을 보내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8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걸릴 수가 있는데
리플로 지금 이제 스위프트를 만약에 대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0.1초도 안 걸리죠. 0.001초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제 전환에 대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종장에서 기관과 고액 자산가들, 쩐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매수에 나섰음을 보이는 지표로 향후 가격 반등에 대해서 높이는 배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 대한 SBI 홀딩스는 리플과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대규모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리플 실물 결제 영역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투기적 수요를 넘어 글로벌 송금 실시간 결제, 다시 한번 글로벌 실시간 송금 결제, 리플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뒷받침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따르고 있어서 리플 상승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크립토 애널리스트 기술에 대한 국제은행 통신간 협회에 대한 네트워크 스위프트를 실시간 남발행 결제 시대에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추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스위프트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러 결제는 여전히 다중적인 은행 네트워크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리플 브릿지를 통해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검증 총산에 대한 결제를 동시에 수행을 함으로써 기존에 대한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송금 의존도를 높은 신흥국에서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내포가 되고 있어서 리플에 대한 저렴한 해외 결제는 굉장히 어떻게 되고 있다? 파급력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결제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리플 스위프트 융합은 불가피한 변화에 대한 흐름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술적, 기본적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리플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얻고 있다. 리플은 $30는 그냥 돌파할 것 같은데 느낌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